혹시 요즘 아침에 걷다가 숨이 차오르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부들거리진 않으셨나요?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매일 산책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 살아온 노의사입니다. 어제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제 손을 떠났습니다. 70대 후반의 어르신이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빠지지 않고 공원 한 바퀴를 돌던 분이었습니다.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란 그 믿음 하나로 오랜 세월을 지켜오셨던 분이었죠. 그런데요, 얼어붙은 겨울날 단 한 번, 정말 단 한 번 발을 헛디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넘어진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시 걷는 것도, 다시 손주들과 웃으며 걷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나는 괜찮겠지. 저런 일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발 오늘만큼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걷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변해갑니다. 근육은 매년 서서히 줄어듭니다. 균형 감각은 어느새 무뎌지고 뼈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 변화는 너무 느릿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딱 한 번 넘어지는 겁니다. 딱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 무너지는 순간을, 그 무너진 이후의 아픔을 너무나 생생하게 봐왔습니다. 80 넘은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열심히 걷던 분이었어요.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늘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비에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살짝 미끄러지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결국 스스로 다시 걷는 걸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매일 걸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걷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몸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나는 매일 5,000보 넘게 걸어요. 나는 공원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을까요? 바로 단 한 번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그땐 아무것도 몰랐을까? 여러분, 제발 그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넘어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걷기 근육을 키우는 것, 걷기 균형 감각을 깨우는 것,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리 근육을 탄탄히 만들고 몸 전체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진짜 건강하게 오래 걷고 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헬스장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 필요 없습니다. 집 안 한 켠,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5분,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뻣뻣한 몸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겁니다. 힘없던 다리도 조금씩 탄력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나 아직 괜찮다. 나 아직 내 발로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심해 주세요. 나는 내 발로 오래 걷겠다.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지키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고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가요. 걷기 운동 물론 중요합니다. 심장에 힘을 주고 혈액순환도 돕지요. 하지만 정말 걷기만으로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근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뼈도 조금씩 약해지면서 넘어지기만 해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저 걷기만 해서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걷기 운동만 고집하다가는 더 큰 사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고 어렵습니다. 넘어진 그 순간 몸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꺾이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80 넘은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공원을 한 바퀴 도셨던 분이었어요. 본인 입으로도 늘 말씀하셨지요.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오래 살 거야. 그런데 어느 겨울날 살짝 언길 위에서 미끄러지셨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되지 하고 방심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방심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십 년 동안 뼈저리게 봐왔습니다. 넘어짐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70대를 지나 80대를 향해 가는 지금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더 챙겨줘야 할 때야. 그렇게 말이죠. 한 발짝 내디딜 때 균형이 흔들리진 않는지,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진 않았는지,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심하게 떨리진 않는지 이런 작은 변화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걷기는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키우고 뼈를 단단히 다져야 진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걷는데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팔굽혀펴기나 잇몸 일으키기는 자신 없지만 걷기는 자신 있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5,000보 넘게 걸어요. 매일 아침마다 공원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런데 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까요? 바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십니다. 내가 좀 더 준비했더라면 하며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단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아직 괜찮아 하고 넘기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몸을 다르게 돌봐야 합니다. 단순히 몇 걸음 더 걷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힘, 균형을 잡아주는 감각, 넘어지려는 몸을 순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 집, 거실 한 켠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매일 꾸준히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아마 처음엔 몸이 뻣뻣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웃는 얼굴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다짐해 주세요. 나는 내 두 발로 오래도록 걷겠다.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내 삶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 이제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직 잘 걷는데 넘어질 리가 있나? 하지만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넘어짐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다리가 내일도 당연히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뜻밖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산책을 다니던 80살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진 그 일로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다시는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건 그 일을 겪은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괜히 움직였어. 괜히 혼자 돌아다녔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요? 걷는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이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움직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안전하게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단 5분만 투자하면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 넘어짐을 막아주고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비밀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80살도 안 됐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아니 50대라도 넘어짐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종아리가 힘을 잃고 손가락 끝의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느닷없이 벌어집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잠깐 중심을 잃었고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 넘어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운동하라는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거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절대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힘겹게 근육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체력장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의자 하나만 있으면 혹은 벽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원 산책도 다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산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산책은 심장과 폐에는 도움이 되지만 넘어짐을 막아줄 균형 감각과 하체 근육은 따로 다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바퀴가 튼튼해야 앞으로 굴러가는 거지 엔진만 좋다고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튼튼한데 다리에 힘이 없으면 결국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작은 충격에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 상태로 괜찮으신가요? 아직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에이, 나는 아직 팔팔한데 생각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팔팔할 때 시작해야 그 팔팔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조금만 서둘러 걸으면 숨이 찬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거린다거나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우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내 두 발로 세상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일어서 보기, 오늘 한번 천천히 균형 잡아보기, 오늘 한번 다리 근육에 살짝 힘주어 보기,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쌓여서 내일의 건강한 날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곧 본격적으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짐을 막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운동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동작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집안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발로 서는 연습이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깨우는데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세요. 혹시라도 중심을 잃을까봐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나란히 모은 다음 천천히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5초만 버텨보세요.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근육과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5초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면 10초로 늘려보고 15초, 20초 이렇게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반대쪽 발도 꼭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양쪽 균형을 맞춰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 한 발로 서기 운동은 특히 넘어지기 쉬운 순간, 즉 몸의 중심이 흔들릴 때 땅을 딛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실제로 매일 이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확률이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딱 5번씩만 반복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를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건 이름부터 조금 신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천천히 회전하기입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는 것, 이 간단한 움직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 안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이곳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일어설 때 눈앞이 아찔하거나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몸을 회전시키는 운동은 이 전정기관을 깨워줍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편안하게 서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줍니다. 급하게 돌지 말고 마치 하늘을 감싸 안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고개와 어깨, 허리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면서 몸 전체를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한 바퀴. 너무 많이 돌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중심을 의식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서서히 적응하면 몸이 놀랍도록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넘어질 위험도, 중심을 잃을 걱정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씩 몸이 풀리고 있다는 느낌, 아마 벌써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건 특히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종아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름하여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 너무 쉬워서 이거 별 효과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야 오래 걸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몸이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이나 안정된 의자를 가볍게 짚고 선 다음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을 드는 느낌으로 종아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이걸 하루에 10번 반복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근육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고
오래 서 있어도 다리에 쌓이는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운동 전부 하나같이 아주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특별한 운동 기구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발 들기부터 해보세요. 넘어짐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은 그렇게 소소하고 그렇게 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작은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면 이제 두 번째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부터 피부 한 겹 한 겹까지 생기를 되찾아주는 아주 소중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작은 변화, 바로 몸 안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것,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버싹 마른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칼칼하거나 하루 종일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던 적 없으셨나요? 이런 건 단순히 날씨 탓만이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깜빡 잊어도 금세 회복되지만 60이 넘고 70이 가까워지면 상황이 다릅니다. 몸속이 마르면 근육은 금방 뻣뻣해지고 관절도 쉽게 굳어버립니다. 심지어 피부는 더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인가요? 수분이 부족하면 몸 전체 혈액순환도 둔해져서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부드럽게 몸속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낮 동안에도 서너 시간에 한 번씩 큰 컵으로 반 컵 정도의 물을 나눠 마셔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습관처럼 챙겨주는 겁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냥 맹물이 아니라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레몬 워터입니다. 레몬 워터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걸 넘어 몸 안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몸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매번 레몬을 썰어 띄우기 번거롭다면 아주 소량의 꿀을 타서 부드럽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단 너무 달게 만들지는 마세요. 꿀 한 작은술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수분을 보충해 나가면 몸 안이 깨끗해지고 피부는 자연스럽게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피로도 줄어들고 기분까지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체크해 보세요. 물을 하루에 6잔 이상 천천히 나누어 마시고 있는지,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조금씩 꾸준히 스며들게 하고 있는지,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답니다. 한 번에 마시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지만 조금씩 천천히 마시면 몸이 그 수분을 하나하나 흡수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중반의 김정희 할머니는 늘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지만 늘 기운이 없고 피부도 푸석푸석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물 6잔만 천천히 나눠서 마셔보세요.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그리고 중간에 한 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피부도 덜 당기고 손등이 촉촉해졌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두 번째 작은 변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수분 관리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몸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내 몸이 지금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는 것, 이 부드러운 관심 하나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삶을 훨씬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딱 하루만이라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낯설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세 번째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킬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나는 운동을 싫어하는데 그냥 걷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걷기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서서히,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내 몸 안의 근육들이 사라져 가는 거죠. 겉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은 여전히 그 얼굴이고 걸어도 문제 없으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설 때 허벅지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근육이 SOS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금방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키우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내 몸을 다시 채워줘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뭘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거창한 헬스장, 무거운 아령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번만 앉았다가 천천히 힘주어 일어나기.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5번도 힘들다면 3번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하루 근육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손가락과 발끝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손끝에 힘이 생기고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면 몸 전체가 더 가볍고 따뜻해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쭉 뻗어보고 발끝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딱 이 간단한 동작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그게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귀찮고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지금 이 작은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분명히 어느 날 스스로에게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거울 속에서 조금 더 밝아진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고 손주들과 나란히 걷는 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이 작은 약속을 시작해 볼까요? 내 몸을 아끼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오래 웃어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